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9월 23일 금요일 국내 야구 3경기고요. 아직 78회차가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측에 경기 번호는 공백으로 놔뒀고요. 자, 3경기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하게 분석 진행할 건데, 자, 첫 번째 경기 NC 기아 경기부터 제가 오늘 경기 지켜본 내용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우선 NC 기아 전날 경기 22일자 경기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양현종 카드를 썼고요. NC 같은 경우는 구창모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3대 0으로 앞선 6회 초에 양현종을 결국 벤치로 불러들였는데, 자, 양현종 같은 경우 5회까지 피안타 4개랑 탈삼진 5개로 무실점 투구를 펼쳤는데, 자, 6회 말 선두 타자 손아섭에게 우중간 3루타를 맞으면서 투구수 90개에 3점의 간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양현종에게 이닝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양현종의 상징성을 생각해서인지 일찍 마운드를 돌렸고요. 자, 손아섭이 3루타 직후 타임 요청하면서 기아의 서재현 코치 같은 경우는 이영재 주심에게 가서 공을 받아들이면서 투수 교체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양현종 같은 경우도 이에 수긍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갔죠. 자, 양현종 같은 경우 후반기 10경기에서 6회 이전에 마운드를 내려간 것은 3번밖에 없었는데, 자, 10경기 모두 실점이 있긴 했지만 양현종은 6회까지 채우고 내려가는 유형의 투수였죠. 자, 그리고 NC전에 앞선 2경기에서도 4자책 그리고 6회까지 4자책을 했지만 6회까지 던졌고요. 자,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 이번 경기에서 필사적으로 9연패를 끊어내고자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불펜을 가동했고, NC의 빠따를 상대하는 세 번째 사이클에서 중심 타선으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리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좋은 투수를 조기에 올렸고 필승조를 빠르게 가동해서 지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창모도 마찬가지로 3실점을 했지만 무난무난한 피칭을 했고요. 이후에는 실점 없이 계속해서 좋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결국에는 NC의 타선이 집중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던 지난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기아 같은 경우는 연패를 끊어내면서 반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정된 선발인데, 자, 오늘 예정된 선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아 같은 경우는 임기영, NC는 루친스키 타이밍인데, 자, NC부터 볼게요. 자, NC 같은 경우 루친스키가 등판하고요. 루친스키 28경기 8승 11패 3.04고요. 자, 루친스키 같은 경우 직전 경기 6.2이닝 동안 무려 6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안타 6개 맞으면서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6실점을 허용했고요. 자, 직전 경기 등판에서 6.2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했다. 자, 이게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기록인 게, 6.2이닝을 소화하면서 진작에 루친스키 카드를 내리고 필승조를 가동했더라면은 지난 경기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9차례 맞대결에서 기아와 9차례 맞대결에서 57이닝 동안 2.68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자, 루친스키가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불펜도 마찬가지고요. 자, 루친스키가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다. 분명히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수도 있고, 기아 같은 경우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분위기상 솔직히 우세한 쪽은 기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도 NC의 불펜이 뭐 그렇게 믿음직한 필승조가 확실한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기도 아닌데다, 타선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기아 상대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물론 상대 투수가 양현종이었기에 가능했지만 임기용도 양현종을 웃도는 유형 투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친스키가 꽤나 불안한 모습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불펜에게도 믿음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타선도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임기영이 마운드에 오르는데 임기영은 23경기 3승 12패 4.13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경기 6.1이닝 3실점 그리고 2경기 연속 콜스를 기록 중이다. 자, 임기영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스탯적인 부분에서는 루친스키보다는 안 좋죠, 확연히. 승수도 8승과 3승, 5승이나 차이 나고 방어율 같은 경우도 루친스키는 3.04고 임기영의 경우 4.13인데 자,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 스탯을 고스란히 가져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자, 직전 경기 등판 내용을 보세요. 자, 루친스키 같은 경우 3.04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유형의 평균 방어율이 3.04인데 지난 경기 6.2인 동안 무려 6실점을 허용했고요. 자, 이와 반대로 임기영은 23경기 3승 12패 4.13의 방어율인데 직전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 콜스하면서 2경기 연속 콜스를 기록했죠. 자, 이 경기에서 볼넷도 2개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최근 제구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 그리고 최근 NC전 10차례 맞대결에서 50.1이닝 동안 6.79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최근 피칭 내용은 좋았어요.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NC전에서는 50.1이닝을 소화하면서 6.79라는 굉장히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던 임기영입니다. 자, 유독 임기영이 NC에게 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불펜도 기아의 불펜도 마찬가지 NC랑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주기는 힘든 상황이고, 예. 자, 그리고 타선은 그나마 다행이란 점은, 자,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어제 경기 1회 3점 내고 그대로 시종일관 무득점을 이어갔기 때문에 타선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건 점수를 필요한데,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뽑아낸 쪽은 기아였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NC나 기아나 둘 다 지금 투수도 그렇고 어제 날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타선의 힘 자체는 당연히 NC 쪽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타선의 짜임새라든지 이 선수들 간의 타격 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힘 차이는 분명히 NC 쪽이 맞는데 직전 경기의 폼을 봤을 때 NC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3점이라는 점수를 뽑았고 그 점수를 지켜냈던 쪽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기아가 맞죠. 자, 그렇지만 이번 경기 선발 투수 임기영이 NC에게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사이드로 굳이 가자면은 기아승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자, 굳이 가자면 기아승을 가는 게 맞지만 기아의 핸디슨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이고요. 자, 그리고 NC 같은 경우도 지금 타선이 한 번쯤은 반등할 타이밍이 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임기영도 물론 최근에 2경기 연속 컬스 기록했지만 어느 정도 기복이 존재하는 유형의 투수고 루친스키는 워낙 꾸준하게 실점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자, 점수는 어느 정도 뽑힐 거라 예상되고 어제처럼 투수전으로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자, 어제와는 이번 경기에서 NC의 타격감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굳이 가자면 NC 승까지 보고 기아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난타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삼성과 KT의 경기입니다. 자, 삼성 KT도 일단 지난 경기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웠던 게 있다면은 의외의 일단 변수라고 작용했던 것은 반주의 호투였고요. 자, 그리고 우규민도 마찬가지로 나쁜 투구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롯데의 타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우규민이래, 임창규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자,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LG가 이번에는 한 번쯤은 승리를 다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롯데 같은 경우도 가을 야구에 대한 아직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팀 다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롯데는 필승 카드인 스트레일리가 다시 또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발 투수부터 볼게요. 자, LG 같은 경우는 이민호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민호는 11승 7패 투수고요. 그리고 방어율은 5.45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자, 이민호는 지난 경기 5.1이닝 무실점 기록, 그리고 볼넷도 한 개만 허용하면서 굉장히 제구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자, 실점 추이야 맞지 않게 꽤나 잘 던졌다. 그죠? 자, 그리고 세 차례 맞대결에서 8.1이닝 12.96에 굉장히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민호가 이러한 가운데 불펜이 어제 날짜 패배를 하면서 필승조를 어느 정도 아꼈던 LG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롯데는 스트레일리가 마운드에 오르는데 스트레일리는 8경기 4승 무패고요. 자, 8경기 4승 0패 2.35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렐리는 지난 등판에서 6이닝 3실점 기록했고요. 자, 볼넷 마찬가지로 볼넷 한 개 있으면서 허용하면서 제구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자,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LG전 7차례 맞대결에서 스트레일리는 40.1이닝 2.6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자, 스트레일리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불펜이 조금은 불안한 쪽은 롯데죠. 왜냐하면 어제 날짜 물론 필승조를 쓰진 않았지만 롯데의 필승조들이 LG를 상대로 고전했던 모습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제 날짜 롯데의 타선이 물론 임창규였기 때문에 터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타격감이 최근 나쁘지 않고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롯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LG가 한 번쯤은 승기를 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어제 날짜는 임창규가 무너졌고 롯데 같은 경우는 골고루 뭐 홈런도 안치홍의 홈런도 있었고 전 타선에서 괜찮은 타격의 짜임새를 보였던 것은 롯데였고, LG 같은 경우는 반즈의 호투를 공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스트레일리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투수입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반즈보다 그 이상의 상위 호환의 투수인데 과연 LG의 좌타 라인이 이를 공략할 수 있을지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문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고요. 롯데 타선도 마찬가지로 이민호를 상대로 강했다고 하지만 최근 이민호의 피칭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기록처럼 12.96 이렇게 이민호를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저득점 쪽 접근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승패인데, 자, 문제는 승패인데 LG의 승을 가자니 어제 날짜 LG의 타선이 굉장히 침묵했고 오늘 만나게 될 투수도 그 이상의 그 상위 호환의 스탯을 갖고 있는 스트레일리고, 그렇기 때문에 LG 승 가기는 불안한다. 자, 그렇다고 롯데 승을 가자니 자, LG의 이민호가 물론 걸리긴 하는데, 잠시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롯데 타선이 이번에도 이민호를 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롯데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 LG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LG 마운드가 최근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번 경기에서 롯데가 이민호 상대로 충분한 점수를 뽑는다지만 LG의 타선도 이번 경기에서는 한 번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의 우세를 조금 더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 이 경기는 난타전 끝에 LG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이며, 이민호는 의 최근 피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LG 승에 다득점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핸디 같은 경우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좀 더 수집해서 제가 수익방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추천 픽 이게 제 주력 픽이 아니라 미리 준비했을 때 이렇게 초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자세한 정보와 분석 그리고 최종 주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니까 수익방 입장하신 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투 승부식 77회차 5192.30배당 고배당 조합, 자, 수익방에 공유해드렸고요. 자,
비공개 조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은 수익방에서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키움과 두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키움과 두산. 자, 두 팀 다 키움 같은 경우는 가을 야구 준비하는 팀이고 두산 같은 경우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쉽지 않은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분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잠시만요. 자, 고척돔에서 이유찬의 홈런이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날 키움과 두산이 고척돔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결국에는 두산이 5대2로 승리를 거뒀죠. 자, 선발 투수 정찬원 같은 경우는 무난한 피칭을 했는데 아쉬웠던 쪽은 역시나 키움의 타선이었습니다. 타선이 또다시 추격까지는 했지만 역전하고 승리하는 데는 부족했던 쪽이 타선이었고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의외에 호투도 나왔고 뿐만 아니라 타선에서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유찬의 데뷔 첫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고춧가루를 팍팍 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페르난데스도 적시타가 있었고 이유찬의 통산 1호 홈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승용이 3.2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이어서 올라온 불펜이 나머지 이닝을 책임지고 잘 막아줬습니다. 정철원 그리고 정철원, 김강률, 홍건희까지 나오면서 자, 불펜이 5.1이닝을 안전하게 무실점으로 합작했고요. 홍건희는 14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타선에서는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가 대타로 동점타 때리고 1안타 2타점 올렸고요. 강승호도 2안타 1득점 1도루 이렇게 하면서 결승 득점까지 뽑아냈고요. 자, 4회 더블 스틸 상황에서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온 것도 강승호였고요. 이날 이유찬이 세기 솔로포로 때리는 등 2안타 2타점에 맹활약을 했고요. 양석환도 2타수 1안타, 정수빈도 멀티히트 기록하면서 굉장히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였던 쪽은 두산이었고요. 자, 키움 같은 경우는 정찬원이 4이닝 8피안타 1사사구 4실점을 기록했고요. 패전을 했습니다. 자, 3회까지는 굉장히 퍼펙트한 피칭을 선보였는데 자, 위기에서 잇따라 범타도 유도했지만 결국 4회 연속 4안타를 허용하면서 그리고 도루 허용까지 겹치면서 빅이닝을 만들어주고 말았고요. 자, 그리고 이날도 결국 4이닝을 소화하고 빠졌고요. 자, 키움의 타선 같은 경우 송성문이 3루타 포함 멀티히트 기록했고요. 1타점 더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푸이구도 1안타 1볼넷 그리고 김재현도 땅볼 타점 하나 있었고요. 김준환은 볼넷 2개만 있었고요. 자, 이정우도 멀티히트 기록고 이주영도 1안타 1득점. 나름대로 키움도 나름 짜임새 있는 타선의 힘을 보였지만 결국 4회 초에 두산이 찬스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올렸고요. 7회 초에 이유찬이 저롤 홈런까지 쐐기포까지 나오면서 자, 두산이 반등했고요. 고춧가루 제대로 팍팍 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키움은 애플러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애플러는 29경기 6승 8패 투수고요. 방어율은 4.49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러는 지난 등판에서 6이닝 3실점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 중. 그리고 하지만 지난 경기 10개의 피안타를 내주면서 9위가 위력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그쵸? 자, 그리고 애플로 하면 애시당초 1승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 그리고 4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두산과의 23이닝 동안 4.30이라는 방어율을 기록했고요. 자, 애플러가 많이 불안한 가운데 불펜도 역시나 키움은 불안한 모습이 여지없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선도 어제 날짜에서 물론 안타를 많이 때려내긴 했지만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던 쪽은 집중력이 아쉬웠던 키움의 타선이다. 자, 그리고 두산인데 두산은 브랜든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브랜든 같은 경우는 8경기 3승 2패에 3.2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 등판에서 7.2이닝 1실점 기록하면서 굉장히 반등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볼넷도 2개밖에 없었고 제구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든 같은 경우 키움전 한 번에 맞대결이 있었는데 6이닝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했고요. 자, 브랜든이 이렇게 최근 좋은 가운데 두산의 불펜도 지난 경기에서 5.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펜도 직전 경기 5.1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타선도 정수빈, 양석환, 강승호가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산이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중에 가장 그래도 쉽게 가기 좋은 경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투수전에서도 브랜든이 조금 더 안정감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운드, 불펜에서도 브랜든이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까지 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불펜도 충분히 지난 경기 피칭 내용을 봤을 때 키움에게 쉽게 무너질 불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불펜 쪽에서도 키움보다는 두산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격감인데, 지난 경기 두산의 타격감이 다시 한 번 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멀티히트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두산입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고춧가루 뿌릴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산의 승리 예상하면서, 자, 그리고 기준점은 8.5를 예상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다득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와르르 무너지는 케이스의 투수는 아니지만 두산 상대로도 꽤나 고전했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두산의 타격감과 타격 페이스를 봤을 때는 충분히 다득점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타격감 과시하면서 승리하, 승리하며 승리했던 두산입니다. 이번 경기도 애플러를 상대로 비슷한 경기가 흘러갈 전망입니다. 자, 정찬원이나 애플러나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두산 승에 다득점 그리고 두산 핸디승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유하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보다 자세한 분석과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명표 칼럼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